본 프로그램은 56대 총학생회 선거 관련 방송으로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56대 총학생회 선거 주간방송사 UBS. 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6대 총학생회 선거방송 UBS 그 선본이 알고 싶다. 오늘은 이 자리에 기호 1번 마스터키 선본 정후보 그리고 부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기호 1번 마스터키 선거운동본부의 공약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금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등록금 인하에 관한 공약은 사실 지난 55대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꾸준히 제시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이 많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마스터키 선본도 등록금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나 방향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예, 저 카우보이 총학생 때 그때 등심일을 해서 저희가 등록금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등록금 조기 개최를 통해서 학교에서 많은 그 예결산 자료를 그때는 사전에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학교 측에 요구를 해서 미리 사전에 예결산 자료를 전달받아서 저희 공약에도 있는 것 중에 등심위에 저희 학교 대표자 측에 공인회계사를 선임을 해서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학교가 준 자료를 토대로 등록금이 잘못 세워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잘못 여기에 왜 많은 그 금액이 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등심위를 처음 개최하기 전에 그 자료를 들고 그래서 학교와 이제 협의를 통해서 등록금을 이제 좀 인하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문제인데 등심위는 이제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냥 논의만 할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저희는 이번에 등심위를 만약 개최가 된다면 학교 측에 강력하게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 본부 측에서 등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공약 중 하나죠. 동작 01번 마을버스를 학내로 진입 및 노선을 추가하겠다는 공약인데요. 학우들 사이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고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공약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추진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마을버스를 이용하면은 그 정류장이 이제 외곽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이제 수업을 들 강의실에 접근하는데 그나 셔틀버스보다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거지만 작은 이제 그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공약을 세우게 됐고, 다들 가장 많이 이제 질문도 하세요. 이게 가능한 거냐? 저희가 이걸 터무니없이 저희가 이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건 게 아니라 사전에 흑석 운수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제 답사도 하고 했는데 재반 상황이나 뭐 그런 게 교통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작구청과 서울시와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이제 여론을 이제 다시 저희가 당선된다면 수렴해서 노선을 어디에다 설치할 거부터 이제 확정을 짓고 이제 학우들한테도 물어봐야겠죠.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이제 저희는 추진할 생각이고, 이걸 저희가 좀 내세운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이 학내 동작 01번 마을버스 유치를 해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등하교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학교 측이랑도 협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와 동작구청과도 협의를 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학생 복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자립배석 키오스크 추가 설치, 말 그대로 도서관 자립배석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추가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잠깐 들러 연장만 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우들이 이용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관리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 공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그 법학도서관에 있는 키오스크를 보고 저희가 이 공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학도서관에 있는 키오스크에서도 지금 중앙도서관 자립해석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서 연장이나 반납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우분들께서는 이러한 기능을 알고 있는 학우분들은 그걸 자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후문 쪽에서 공부 많이 하시는 학우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된 거는 이제 후문 쪽에만 너무 그런 편의가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학내에 있는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에서 공부하시는 학우분들도 충분히 그런 편의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이 공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공약을 추진하게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내에 있는 어떤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사석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다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를 진행한 결과로는 이제 공약에 약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 수정 방안은 원래는 이제 키오스크 설치가 되면 연장과 반납 기능이 다 도입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반납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를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는 하되 이제 반납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예를 들어 뭐 정문 쪽에 만약에 설치된다 하면 어떤 이제 반납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학우분이 굳이 중앙도서관까지 올라가서 반납을 할 필요 없이 정문 쪽에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 학우분은 그 사용에 대한 의지가 없는 학우분이기 때문에 바로 반납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이제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리 배석을 하려고 온 학우분께서는 이제 좀 더 빠른 자리 배석의 그런 회전율 덕분에 좀 더 도서관 이용하는 학우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좀 더 편의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화 공연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공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고전 혹은 고연전과 같은 타대학과의 체육 응원 교류전 진행입니다.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쉽지만은 않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며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공약이 나오게 된 것은 제가 예전에 총학생의 시절에 실질적으로 제가 타 대학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이 이제 연고전 형태로 다 우리 학교랑 이제 응원전이나 체육 교류전을 같이 진행을 해서 좀 서로 친목을 다지고 각자 학교만의 그런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한번 하자고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거부를 했고요. 그 이유는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고 저희 중앙대만의 문화를 만들고자 했고 저희가 그 중앙대가 또 체육부가 다 있더라고요. 야구,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는 없지만 그런 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학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학교의 이제 구성원들이 그 팀을 응원함으로써 더욱더 애교심을 키울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됐고 그쪽 대학교의 학내 구성원들도 오케이 해야 되고 저희 쪽 학내 구성원들도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컨택할 그 학교 총학생회와 일단 논의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학내 구성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 체육 및 문화 교류전을 응원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학생총회와 관련된 공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학생총회 안건 상정부터 사전에 활발한 논의와 여론 수렴, 그리고 성사될 경우 지속적 대화 채널 가동 등의 표현으로 공약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좋아요 총학생회가 올해 가장 잘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랜만에 이제 학생총회가 개최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학대한 자리가 있고 학원이라는 자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정말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학생총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성사되기가 어려운 학생총회를 이제 저희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약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만 듣고 학생들의 목소리만 듣고 그 목소리를 이제 학교 측과 이제 활발한 그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시 채널 그걸 개통을 저희가 선거 공약을 내건 이유도
그 학생총회가 개최만 되고 그냥 모양새만 그냥 개최만 된 것 뿐이지 아무런 저희가 거둔 게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총회 개최와 그 학교 본부 측과 상시 가능 이야기가 대화가 가능한 채널을 개통을 해서 뭐 학생총회든 뭐 학생총회가 됐건 뭐 전학대회가 됐건 뭐 확대 운영위원회가 됐건 일반 학우들이 그냥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됐건 그 모든 이야기를 학교 측과 학생들의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런 걸 개선을 요구해 달라라는 이런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이제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고 저희가 이번 학생총회 개최에 대한 뭐 컨셉이라까지 할 건 아닌데 저희는 그냥 모든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는 축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사전에 자기 자신의 의견도 활발하게 개진하고 거기에서 학생들 모두가 그 토론을 할 수 있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이제 축제로서 하나 뭐 룩하우스가 있는데 룩하우스 축제와 뭐 비슷한 건 아닌데 학생들의 이제 축제 형식의 학생총회를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6대 총학생회 후보자로서 55대 총학생회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 총학생회와 비교했을 때 특색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55대 총학생 좋아요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 가장 잘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역시 앞에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학생총회를 성사시켰다라는 점이 가장 박수 받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성사되지 못했던 그 학생총회를 55대 좋아요 총학생에서는 성사를 시켰고 많은 그 학내 구성원들의 그 큰 목소리를 학교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게 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생총회를 성사를 시켰지만 그에 대한 피드백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총회가 끝난 이후에 제가 중앙인 커뮤니티를 봤었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학우분께서 중앙인에 총학생회로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라고 이제 질문이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이 왔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달렸던 답변 자체도 어떤 학우들이 이렇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약간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이어서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좋아요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 이제 당선될 당시에 많은 학우들의 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우들의 그런 지지와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학교에 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그런 공약 이행에서도 많은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좋아요 총학생에서는 그거에 반해서 별다른 공약 이행이나 어떤 성과 같은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56대 지금 총학생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마스터키 선본의 특색 있는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약 부분에서 문화나 복지나 소통, 학내 자치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공약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먼저 앞서고 더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행동하는 총학생회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원할 때만 움직이는 그 행동하는 그런 총학생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기호1번 마스터키 선거운동 본부를 모시고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